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테슬라 이때사야 완벽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언제 사면 좋을지 그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브리핑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 매수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죠. 댓글 하나 달아주실 때마다 수익률 1%씩 올라간다 생각하시면서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요청해 주신 게 하나 있었는데요. 실시간으로 미국 뉴스를 볼 곳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을 오픈했습니다. 말 그대로 100% 실시간으로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메인에 올려놓은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중요 정보들, 뉴스 정보들 직접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텔레그램을 클릭하시면요.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입장하기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아이디 만드신 다음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다양하게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정보들을 한국 시장의 시간에도 그렇고요. 낮에도 저녁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뉴스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볼 건데요. 항상 리얼 미국 주식 우리가 현재 시청하고 있는 리얼 미국 주식은요.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매주 월, 목, 토 총 3번의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전체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수급도 봐드리지만 시장에 어떤 뉴스가 나왔고 어떤 지표 발표가 있었으며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전체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종목 매수 타이밍을 잡아나가기 위한 분석을 좀 해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올라오는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시장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는 정말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힌트들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미국에 넘겨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전투가 끝난 후 이제 전쟁이 벌어졌었죠.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에서 정확하게 가자 지구에서 이란의 지금 현재 군사적 도움을 받는 단체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최근까지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이 전쟁이 계속 심해지게 되면 원유 유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유가 상승을 막고자 전쟁의 종식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빠르게 종식으로 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또 주장을 한 거죠. 그는 미국군이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현대적인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재정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국제팀들과 협력해서 가자 지구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동과 유럽 동맹국들은 이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장기 군사 개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에 해당 지역의 전쟁이 끝난 직후에 군사를 여기 이 그 가자 지구에 투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국제적으로 반발이 너무 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군사를 투입한다라는 건 중동 지역에 자신이 국가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사실상 이 지역은 미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동을 좀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중동과 유럽 동맹국들은 굉장히 반발했어요. 특히나
중동에서 미국과 친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반발을 하게 되면서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 국가가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는데요. 이러자 지금 현재 미국군까지는 개입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현대적인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재정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마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과 동일하게 해당 전쟁이 벌어졌었던 황폐화된 지역을 재건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통해서 미국이 이득을 챙기고자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현재 군사를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언제든지 지금 현재 어떤 테러라든가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면 군사를 투입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국제팀들과 협력해서 가겠다고 했죠. 미국이 독식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하고 함께 나눠서 우크라이나 재건처럼 함께 재건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미국이 민심이 미국의 마음대로 하는 걸 각 국가들이 가만히 냅두고 있지 않다. 최근에 민심이 좋지 않다는 걸 첫 번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중동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고요. 이런 의지가 계속된다면 국제사회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뉴스를 여기서 끝날지 계속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유 가격을 좌지우지할 키워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꼭 관심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 뉴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보겠습니다. 베센트라는 지금 이제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트럼프가 10년 만기 수익률을 낮추길 원한다고 말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말로 들어보면 굉장히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채권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재정 적자가 난다라고 표현하면서 금리가 낮아지길 원한다라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파월 의장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원유 그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했었는데요. 이 말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태도를 바꾼 겁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원하진 않는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결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길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조금 더 유하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 금리보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낮춘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에너지 공급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가솔린 및 난방유 가격 인하가 소비자들의 낙관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센트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서 금리 인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산 적자를 줄이려는 것이 10년 국채 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고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최근에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주목받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 조정받고 있는데요.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금리 인하도 안 했는데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바로 국채의 수요를 늘리는 겁니다. 다양한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미국의 채권을 사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보통 미국의 채권은 언제 가장 많이 매수하느냐?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할 곳이 애매할 때,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있거나
그에 따른 그와 비슷한 위험이 있을 때, 즉 안전자산을 매수해야 될 때 보통 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많이 매수합니다. 가장 안전하다, 수익이 높다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정부가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죠. 관세로. 그럼으로 인해서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됐고 그 자금들이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 시장으로 몰리면서 채권을 매수하게 됐고 채권이 많이 매수되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이 진짜 안전자산으로 투자 자금이 몰린다는 게 느껴지는 게요. 실제 보시나 아시다시피 1월 중순 이후로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떨어진 걸 확인되시죠, 그죠? 이거하고 같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지금 금 가격입니다. 이게 달러 기준, 금 가격 달러 기준인데요. 보시면 지금 현재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금이 뭡니까? 가장 큰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1월 중순 이후로 역시나 추세를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추세를 금 가격이 보여주는 거 확인하면서 알 수 있는 점은 확실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결국에는 금리나 없이 10년물 금리를 낮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인이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전쟁에 의해서 혹은 그 이외에 앞서 처음에 보셨던 요런 다양한 국제적 혼란을 이용해서 미국의 채권 구매를 늘리는 유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한국의 기사들도 보시면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죠. 1년 전보다 69.8%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국제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 다각화 차원에서 금을 매입하고 면서 금값 상승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나 기대 약화와 위험자산 선호 증가로 금값 상승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포트폴리오 일부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일단 안전자산이 선호를 받고 있다는 부분, 앞으로 관세 전쟁이 더욱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우리가 기존의 기사를 통해서 4월 1일 날짜로 미국 정부기관에게 트럼프가 이제 추가적인 대내외적 관세라든가 미국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내놓으라고 했죠. 이 이후에 추가적인 관세 2차 전쟁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4월 달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 확실히 해당 뉴스들을 보면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젤렌스키 푸틴과 직접 만나나 전쟁 종식 위에 만날 의향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과거부터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을 통해서 협상을 좀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젤렌스키가 이런 협상이 늦어지자 바로 푸틴하고 직접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며 평화를 위해 회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협상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EU, 미국이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푸틴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불법 대통령으로 규정하며 그와 직접 협상을 거부하고 대신에 다른 대표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부했네요.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식부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전문가들도 있었는데요. 아마 젤렌스키도 아마 그것을 희망했겠죠. 근데 생각보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한 일은 뭡니까? 바로 관세 전쟁 먼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트럼프는 이 관세 전쟁에 아마 이제 유럽하고 추가적인 이제 협상이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아마 유럽하고 관세 협약을 완벽하게 체결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안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유럽을 지키고 있는 나토의 방위비를 거의 대부분을 미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협상을 미국이 좀 방위비를 줄이기 위해서 협상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종식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그 종식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겠다. 유럽하고의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뉴스 기사를 보시면 표면적인 내용보다는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이 100%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정확한 지금 현재 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사 내용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주요 지표 발표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는 다 봤습니다. 주요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이번 주 꽤나 많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짜로 진행되는 사실 밑에 있는 지금 이제 지표 발표가 메인이에요. 그 전에 그 중요한 지표는 수요일 날짜로 발표된 고용 지표인데요. 사실 밑에 있는 금요일 날짜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증시라든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요. 지금 현재 2월 5일 날짜 수요일 날짜로 발표된 지표 발표는 사실상 좀 전초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지표 발표도 나왔으니까 이 두 가지 지표 발표에 대해서 간단한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졸트 미국 노동부 지표입니다. 사실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중앙은행이 참고할 정도로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자세하게 나옵니다.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 12월 지표입니다. 지금 2월 달이잖아요. 1월 달 지표도 아니고 2월 달 지표입니다. 이게 보통 지금 이제 2개월 정도 뒤에 나옵니다. 12월 지표가 1월 달에 12월 지표가 2월 달에 나오고요. 1월 달 지표는 3월 달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보통 달로 치면 두 달 정도, 뭐 60일을 꽉 채우는 건 아니지만 두 달 정도 뒤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 12월에 고용 지표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경제를 좀 선행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좀 어느 정도 자세한 지표 내용이 궁금할 때는 좀 보는 참고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미 그 전부터 작년 4분기에는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해 놨고 그것을 지금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급속도로 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강하게 좀 했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었고 큰 문제가 없는 결과 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를 보시면은 천천히 조금씩 구인 이직 보고서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번째 미국의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인데요. 이 지표는 사실 엄청 정확한 지표는 아닙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 중요한 고용 지표 발표 중에서는 지금 사기업이 발표하는 거의 유일한 지금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기업 자체가 이제 그룹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노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런 지표를 발표합니다. 다만 이 지표가 뭐 정부가 발표하는 것보다는 폭이 넓고 뭐 지금 뭐 자세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먼저 발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증시 방향성을 참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나오는 이제 금요일 날짜로 나오는 고용 지표들이 나오기 전에 선행해서 볼 수 있는 지표죠. 현재 이 지표가 18만 3천 건으로 월가 예상치보다 대폭 상회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부분이죠. 생각보다 괜찮으면 금리가 낮아질 이유가 없겠죠. 이러면 고용이 탄탄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소비를 할 것이고 소비를 하면 물가가 낮아지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이외에 결국에는 이번 주 금요일 날짜로 공개되는 미국 시간당 임금,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지표가 제일 중요한데 뭐 지금 선제적으로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졸트는 조금 늦은 지표고 사실상 참고할 건 ADP 지표인데 ADP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번에 비농업 고용지수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측치는 이전보다는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는지 이번에도 뭐 요것도
ADP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높게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시간당 평균 임금 실업률 지표가 나오면 또 해석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애매하게 지표 발표가 좀 나왔죠. 뭐 10년물 금리는 떨어지는데 지금 고용 지표는 조금 좋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애매한 흐름이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도 좀 애매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특별하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요걸 좀 짚어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한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을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구글이 가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구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구글은 클라우드 실적 부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지어놓고 AI 수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이 시장 예상치를 밑돈 클라우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AI 모델 개발과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AI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는데 AI 개발을 모델 개발을 더 많이 한다라고 좀 이야기했죠. 최근에는 AI를 알고리즘을 최적화시켜서 비용을 감소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런 최적화 작업을 통해서 비용을 감소시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구축에 올해 7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AI에서 실적 잘 안 나오는데 AI 투자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좀 던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판매량이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판매량이 대폭 감소했고요. 미국에서도 감소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아마 이제 저가형 자동차가 나오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에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꽤 많이 조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반등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클라우드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글도 AI에 계속 투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기대감에 반등하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딥시크발 충격에도 반등하면서 상승에 125달러를 기록했고 시가총액도 3조 6,010억 달러로 회복을 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엔비디아 최신 AI 칩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주요 고객으로 이들의 투자의 확대가 엔비디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반등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언론들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주목하는 이슈가 하나 있어서 하나 더 준비하긴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반등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최근에 오픈 AI가 딥시크 사건 이후로 딥 리서치라는 걸 내놨는데요. 딥 리서치는 말 그대로 실시간 강력한 정말 이제 우리 그 이제 막 박사 입문 들어가시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지금 현재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 초기 수준의 리포트를 쓸 수 있는 AI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AGI에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리서치 AI를 내놨는데요. 이 리서치가 어떻게 똑똑하게 대답을 내놓을 수 있었느냐를 확인해 봤더니 여러 번의 연산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번 하나의 질문을 했을 때 잠깐 생각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서 몇 시간, 몇십 시간을 고민해서 그 결과를 고객들한테 내놓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어려운 질문을 하면 더 어려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죠? 중요한 것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번의 연산이 필요하고 여러 번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GPU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딥 리서치는 챗 GPT 구독자를 대상으로 5에서 30분 동안 심층 검색 후 출처가 명확한 보고서를 생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엔비디아의 GPU를 더 많이 해야 되는 AI를 발표하게 되면서 AI 시장을 좀 이어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요 정도까지였고요. 그럼 오늘의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요.
트럼프와 파월이 갈등을 좀 피하는 모습,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가 좀 피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파월한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10년물 금리 인하 없이 기준금리 인하 없이 10년물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관세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더 많이 주목되면서 금하고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이 많이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지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약간의 개선이 좀 일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졸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늦은 지표니까 지금 참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적 성장세가 부족하면 AI 기업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2월 26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제가 보통 여기서 끝내는데 한 가지 더 언급드릴 부분이 있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10년물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NK트레이드 자금 청산입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10년물 금리가 낮아지면 천천히 이제 이건 기준금리긴 한데요. 천천히 낮아지게 되면 30년물 금리도 낮아질 거고 지금 떨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일본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의 실질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는 모습, 그 실질 임금이 인상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물가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가 상승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일본은행은 그에 맞춰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전문가들은 일본 중앙은행이 올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엔화가 강세가 띠고 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엔화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엔화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해서는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엔화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금리가 마주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NK 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장에 뭐 내일 아침부터 급락한다 이런 건 아닌데요. 우리가 주의할 만한 뉴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뤄드리기 위해서 엔비디아, 테슬라 지금 담아도 될까라는 수급 분석을 정확하게 해놓은 영상을 직전 영상에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영상 반드시 시청하시면서 타이밍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는 매수보다는 조금 현재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 있겠다. 상승의 당장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되고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한 30% 정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30%에 걸렸을 때 NK 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의해서 치명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요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폭락에 대한 기회가 남아 있다면 우리가 이 기회를 노려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야기의 총 정리,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엔비디아와 테슬라 언제 매수할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NK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는 시점에 매수라면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타이밍에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타이밍이 한 4월 달쯤으로 조심스럽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 타이밍에는 중국하고 미국의 갈등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기관에서 트럼프한테 관세를 어떻게 매길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줄 거란 말이죠. 그때 가면은 이 엔비디아의 중국 규제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좀 나오면서 뭐 악재를 맞을 거면 악재를 다 맞고 호재가 악재를 안 할 거면 안 나올 거면 악재가 안 나오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좀 이슈 측면에서도 명확해진 시기가 오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수급 분석 영상 확인하시면서 언제 정확한 매수를 하면 좋은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지표 발표나 내용들을 보시면 당장에 쓸어 담을 만한 구간은 아닙니다. 물론 선발대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괜찮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부터 조금씩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서
잡으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비중을 타면서 매수하는 타이밍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설명을 내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